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7월 17일 오전 11시 14분입니다. 오늘은 문재인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날입니다. 헌법이 만들어진 재헌절입니다. 헌법을 모조리 무시하고 파괴하고 있는 이 문재인 세력은 헌법의 칼로 응징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내년 3월 9일 압도적으로 자유세력이 헌법 수호 세력이 이겨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헌법 파괴 세력과 헌법 수호 세력의 대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전쟁에서 이기고 진 것과 똑같은 사태를 만들어 내고야 말 것입니다. 투표는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때부터 대통령이란 말을 사실을 생략해야 하는데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는 점에서 대통령, 씨 등등을 병용하겠습니다. 이 문재인 씨가 사실은 대통령 대우를 받으려면 헌법을 지켜야 됩니다. 헌법 지키지 않는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여기는 것은 조금 이건 무례한 게 아니라 그런 걸 뭐라 그러죠? 과공비례라 그러죠. 자, 제가 딱 외우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문재인이가 위반한 헌법이 몇 개 항목에 속하느냐. 첫째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위반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대한민국을 이 일종의 인민공화국으로 여기고 있는 게 확실합니다. 민주공화국, 자유민주공화국이죠. 헌법 1조 위반, 헌법 제3조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따라서 김정은은 반국가단체의 수괴다. 그런데 문재인은 거꾸로 반국가단체 수괴, 민족 반역자, 전쟁 범죄자, 그리고 반인도 범죄자 김정은을 상관처럼 대우하고 있습니다. 그 자를 국방위원장으로 호칭하면서 자신은 남쪽 대통령이라고 사칭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한반도 전체를 관리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포기를 함으로써 헌법 제3조 위반, 헌법 제4조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문재인은 그 평화적 자유통일을 포기를 하고 4.27 판문점 선언에서 김정은과 우리끼리 자주통일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자주는 반미통일을 의미하는 겁니다. 완전히 헌법 4조 위반입니다. 그리고 헌법 10조 위반, 헌법 7조 위반, 헌법 7조 위반은 모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자는 모든 공무원은 촛불 세력을 위한 봉사자로 바꿔놓고 그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헌법 10조 위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기본권을 보장해야 된다고 했는데 문재인은 자기 편 사람, 김일성에 반대하지 않는 사람만 사람으로 여기고 그 사람들의 기본권만 보장하고 있습니다. 해수부 공무원이라든지 탈북자라든지 대한민국 건설 세력의 인권은 무시하고 있습니다. 헌법 10조 위반입니다. 헌법 11조 위반도 되겠죠. 왜냐하면 헌법 11조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대한민국은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는다. 성별, 종교적,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을 해서는 안 되며 계급적 특권은 불허한다 했는데 민노총을 완전히 특권 계급으로 여깁니다. 이자는. 그리고 애국 세력을 핍박합니다. 헌법 10조, 11조 평등권 위반입니다. 그리고 헌법 66조, 69조 위반입니다. 헌법 66조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책무를 첫째, 국가의 안전, 국가의 독립, 국토의 보존, 그리고 국가의 계속성, 헌법 수호, 평화적 통일 노력을 대통령 책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걸 모조리 위반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의 계속성,
국가의 계속성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켜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건국된 적이 없다고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1948년 8월 15일을 건국된 날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상해 임시정부 수립일을 건국일로 기리지도 않습니다. 생일 없는 나라로 만든, 그리고 69조도 위반합니다. 대통령 취임 선서입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정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했는데 이 선서를 모조리 위반했습니다. 첫째, 헌법 준수 의무를 포기를 했습니다. 국가 보위 포기했습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 김정은 편들고 있습니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 아니라 조국의 반미 자주적 통일, 그리고 연방제, 연합제, 혼합방식 등등 국민의 자유와 복리가 아니라 오로지 김정은의 자유와 복리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자를, 그것은 국민의 몫이고 그것은 주권자로서 내년 3월 9일 헌법 파괴자 문재인 세력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으로 결판이 날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 파괴 세력을 또다시 집권하도록 만든다면 그것은 국가적 자살로 가는 길입니다. 이런 헌법 파괴의 결정적 증거는 이겁니다. 이거 언제냐? 2018년 9월 17일 평양에서 연설을 하면서 자신을 남쪽 대통령이라고 사칭하고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이라고 축켜 세우고 김정은을 민족의 지도자인 양 비화한 그 연설이 바로 문재인을 헌법 파괴자로 법정에 세울 때 증거 제1호가 될 것입니다. 그 문장을 하나하나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헌법 파괴 항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조갑제 TV에 해설을 해가지고 붙여 놓았습니다. 이런 대목이, 이게 헌법 파괴자가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평양 시민 여러분, 동포 여러분, 이번 방문에서 나는 평양의 놀라운 발전상을 보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북녘 동포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지 가슴 뜨겁게 보았습니다. 얼마나 민족 화해와 평화를 갈망하고 있는지 절실하게 확인했습니다. 이게 어려운 시절에도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며 끝끝내 스스로 일어나고자 하는 불굴의 용기를 보았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 수괴 찬양 고무입니다. 이건 현행범으로도 얼마든지 수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지 가슴 뜨겁게 보았습니다. 아니, 김정은이 만들자는 나라는 한반도 전체를 김일성주의 세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감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문재인은 김일성의 한반도 전체 공산화의 비전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사람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민족 화해와 평화를 갈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김정은 세력이 민족 화해와 평화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그럼 해수부 공무원 사살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과했습니까? 아니, 문재인이가 사과를 요청을 했느냐 이거예요. 요구를 했느냐. 민족 반역자와 공조하는 자는 민족 반역자입니다. 문재인 앞에 차마 내가 민족 반역자란 말을 지금으로서는 붙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그래도 인간이라는 것은 개과천선할 수 있는 존재니까 앞으로 퇴임할 때까지 몇 개월 동안 지켜보고 앞으로 문재인 앞에 민족 반역자라는 호칭을 붙일까 말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민족 반역자 김정은 세력과 민족 공조하자는 자는 자동적으로 민족
반역자가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그러나 헌법이란 칼을 갖고 있습니다. 이 칼이 무슨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은 주권자가 투표를 통해서 칼자루를 딱 잡게 될 때 헌법의 칼은 민족 반역 세력, 헌법 파괴 세력을 일거에 제거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위대한 건국의 아버지들,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이분들이 공산주의를 선택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를 선택을 해가지고 그 정신을 담은 헌법을 만든 오늘 7월 17일, 무엇보다도 헌법을 피로서 지킨 이승만 대통령과 그 동지들, 후원해준 유엔, 미국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토마스 제퍼슨이 말한 대로 대한민국이라는 이 자유의 나무는 독재자와 애국자의 피를 마시면서 자랐습니다. 이제 애국자의 피는 이 정도 흘리고 이제 앞으로 독재자의 피를 흘리도록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